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응한 방어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미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사령관으로 지명된 찰스 리처드 해군 중장은 24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 본토 방어 체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 have confidence today that the system that we have fielded will defend us against the threats we face today. You're quite correct in the future, something we need to go look at.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내린 미 본토 방어의 핵심인 재설계 유격체 RKV 개발 중단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서 미 본토 방어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But there's a continuing threat, right, from North Korea, from Iran. These are the rogue states. Again, our GBI system is meant primarily for rogue states, not. 리처드 지명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어에서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주요 자산의 방어와 생존성을 꼽고 관련 조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돌 초기 국면에서 적들의 미사일 개수를 줄이기 위한 사전 공격 작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영내 파트너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통합 노력을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방위 분담 확대와 작전 통제 역량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지명자는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꼽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3일 미 정재계 원로인 프레드 말레 추모 연설에서 미중 관계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도전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분야까지 차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여의 정신 아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과 중국은 이란 지역의 제재 이행과 군축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이 사이버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미 고위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또 적국의 해커들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가장 취약한 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피해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간시설 안보국 시사의 크리스 크랩 국장은 24일 사이버 전문 매체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크랩 국장은 이 자리에서 적국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민간 업체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전 조치를 통한 미래 방어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But we have a pretty good idea wha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re for this adversary, or that they might use. And we can start developing packages of defensive measures. 크랩 국장은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 등 정보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 목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it's safe to say that they're focused on financial crimes in order to support the state. They continue to hit banks and use other mechanisms to again bring capital into the country. 미국 연방수사국 FBI 고위 당국자는 적대 국가들을 포함한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에 주목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감염 방식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n calendar year 18, according to IC3 stats, the losses due to ransomware were $3.6 million. In calendar year 19 to date, we're not even through the whole year, that number has already doubled to $7.3 million. 우고레츠 부국장보는 그러면서 해커들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의료와 교육기관들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이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 NCSC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NCSC는 23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계속 영국 국가안보에 전략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립사이버보안센터 업무의 상당 부분은 적대 국가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제적 사이버 범죄는 영국 국민과 기업에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일상과 사회, 경제적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며 NCSC는 사이버상의 모든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당국은 지난 2017년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병원 40여 곳의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워너크라이 해킹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이 첨단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 채굴권을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 제안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미국은 각국의 성실한 제재 이행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중국 측에 제안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북한 당국자가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그 대가로 평양 철산군 히토류 광산의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협회는 그러면서 평양에 매일 250만 킬로와트를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억 달러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이미 중국과 교섭 중이라며 북한 측은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투자를 얻기 위해 중국의 특사를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북한 하병투자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북한에 매장된 히토류의 양이 4,8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 내 히토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제안은 희망사항이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채택한 결의 2270호를 통해 금과 바냐듐광, 티타늄광, 히토류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제조 등 각종 첨단 산업에 쓰이는 광물 원소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VOA의 질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6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서울 방문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졌으며 이 기간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와 인도 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특히 한국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다음 달 23일 효력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선 태국 방문에서는 제35차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7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북한 정부의 보건 안보 역량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인 핵위협 방지구상과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는 24일 발표한 2019 세계 보건안보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보건안보 역량이 전체 195개국 중 19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대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 탐지, 대응할 수 있는 각국 능력 평가 지수에서 17.5점을 기록해 평균 40.2점에 못 미쳤는데 특히 차단 방역과 동물 전염병 예방 조치, 또 질병 대응 계획과 훈련 등 보건 대응 체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안한 정치와 안보 상황, 경직된 사회 경제 구조가 북한의 국민 건강과 보건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